인사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에서 FA 팀장을 맡고 있는 송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주사원 TV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네. 네, 멘트가 좋네요. 아.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송동현 네. 팀장을 부른 이유는 네, 좀 제약바이오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최근에 뭐 지수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네. 제약바이오주는 또 코로나19 백신 뭐 치료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굉장히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죠. 그동안 이제 2015년인가요? 그 바이오 종목들이 한참 붐업을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그렇게 이제 주목을 막 많이 받지 못하다가 이 코로나19가 불을 질렀다. 코로나19. 예, 코로나19가 불을 질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까지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또 강하게 힘을 받을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바이오 섹터의 지형을 많이 바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이제 이런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계속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시라도 이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아무래도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바이오 섹터들이 좀 지속적으로 주목을 앞으로도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드는 생각이 만약에 어느 한 곳에서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해버리면 네. 다른 데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제약 바이오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차별화가 시작되는 거죠. 항상 주식은 어떻습니까?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기대감에 뭐 코로나를 뭐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뭐든지 재료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기 마련이죠. 재료가 소멸되기 마련이죠. 코로나19도 사실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은 시장이 느끼는 힘은 어때요? 점차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게 되면 그야말로 완전히 차별화된 장세가 시작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바이오 종목들이 끝이 나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쉬어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바이오 섹터들의 어떤 맥이나 이런 수급들은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근데 백신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그 시점은 네. 차별화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전체적인 랠리나 파동을 봤을 때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직전이 곧 그렇죠. 정점일 수가 있겠네요. 정점일 수 있죠. 예, 정점일 수 있고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종목이 확실하게 주목을 받겠죠. 특히 이제 SK케미칼 주가 흐름 보시면 나오죠. 아스트라제네카와 뭐 협약이 됐다고 하니까 다른 어떤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잖아요. 아니 그러면 결국에는 코로나19 뭐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해낸 종목도 정점일 수도 있겠네. 재료 소멸로. 아니죠. 개발을 하게 되고 뭐 잠시 그때 또 쉬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실적과 연결이 되겠죠. 네. 자, 예를 들면 네. 뭐 두 번째 질문이 나와 있죠. 뭐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것 같은 나라 혹은 회사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의 시노백이라고 있어요. 맞아요. 네. 중국의 시노백이 8월 말, 그러니까 즉 오늘 발표가 됐거든요. 그 기사가 나왔는데 브라질에서 독감과 뭐 비슷한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 즉 이제 백신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의미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할 것 같은 뭐 나라 혹은 회사로 중국을 꼽으시는 거예요, 팀장님은? 그렇죠. 지금은 시노백이 진짜?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모더나도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아니고 화이자도 아니고 잘 몰라요. 이거는 잘 모르는데 시노백이 제일 빠릅니다. 현재는. 예. 중국의 시노백이 가장 많은 나라에서 진행을 했고 네. 그 결과가 하나씩 발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발표가 됐고 UAE도 진행을 했고요. 당연히 중국은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해왔고. 아니 근데 오늘 이제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승인을 생각보다 빨리 할 수도 있다. 그게 10월쯤에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모더나, 화이자 혹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되지 않을까 저는 했거든요. 물론 근데 유럽이나 미국 쪽은 워낙 그 제약 강국이고 또 모든 시선이 사실 그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모더나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화이자라든지 그다음에 길리어드라든지 이런 회사들한테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시노백은 3상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황 중에는 제일 빠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올해 하반기 탑픽으로 꼽는 제약 바이오주가 있을 텐데 이 시노백과 좀 연결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정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는 조금 알려진 것 같아요. 그 종목은 바로
누구 잘하시네. 잘하시네. 너무 올드해. 나이가 좀 있어. 나이가 저랑 비슷해가지고 어쩔 수 없나 봐. 나이는 뭐예요? 바로 에스티팜입니다. 네, 에스티팜.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네, 들어보셨어요? 근데 나는 시노백이랑 연결이 있는 종목인지는 솔직히 몰랐어요. 네, 그게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증권 방송이 아니니까 편하네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돼요. 네, 일단은 코로나19는 RNA 변형 바이러스예요. 구조 자체가 RNA 변형이고, 그래서 RNA 관련된 치료제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다른 회사들이 개발한 백신은 RNA 구조는 아니었고, 근데 그나마 이제 가까운 게 바로 모더나에서 개발한 mRNA, 메신저 RNA라고 하죠. 그래서 모더나가 가장 근접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면 이제 코비드19는 RNA 변형이기 때문에 RNA 치료제로 승부하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그 중에서 이 RNA를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바로 그게 에스티팜이에요. RNA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에스티팜이고, 이 RNA 원료는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제 치료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뭐 B형 간염 치료제, C형 간염 치료제. 뭐 과거에 에스티팜을 보면 길리어드의 B형 간염 치료제로서 그 RNA 공급을 한 이력도 있고요. 그래서 렘데시비르와도 좀 관련이 있어요, 사실. RNA 원료이기 때문에. 근데 렘데시비르는 구조가 그렇게 단백질 그 RNA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에스티팜은 더 복잡한 그런 그 구조까지도 파악을 해서 그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경쟁력이 높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직까지 주목을 못 받는 이유는 회사가 사실 홍보를 적극적으로 못해서 그래요, 사실. 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나요? 회사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일단. 왜요? IR도 이제 신청을 했어요. IR 기사가 오늘 나왔거든요. 아니 그러면 뭐 대표의 성향이 보수적인 거예요? 아니면 조심스러운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발표를 안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또 동아 소시오 홀딩스의 자회사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좀 큰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대표님의 어떤 성향 자체도 어떤 동물 임상이나 이런 보다는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임상에 확실한 효과가 나와야 결과를 발표하는 등 이렇게 좀 확실한 데이터가 있을 때 공개를 하는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어쨌든 회사 자체가 조금 보수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좀 떨어져 있다. 근데 회사 자체의 어떤 역량은 아주 높다. RNA 원료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이고,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 어때요? 증설 발표를 했죠. 증설 맞아요. 발표. 그만큼 이제 RNA 치료제의 수요가 크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재료로는 인클리시나라고 있어요. LDL 콜레스테롤 아시죠? 몸에 약간 안 좋은. 콜레스테롤은 그냥 몸에 다 안 좋은 거 아니죠. HDL이 있고 LDL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잖아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막아주는 저하제를 개발하고 있는 게 인클리시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하반기에 상업화가 돼요. 상업화가. 근데 이 인클리시나가 2022년부터 필요한 생산량이 약 6톤입니다. 에스티팜은 현재 연당 850kg의 생산을 하고 있어요. 올리고 핵산을. 근데 증설을 함으로써 약 1.6톤의 생산량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전 세계 2위예요. 원래는 3위였거든요. 네. 2위가 에즐런트라는 회사였고, 미국에. 근데 이제 전 세계 2위로 떠오르면서 이제 올리고 핵산 치료제라고 하면 에스티팜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상징적인 이제 굉장히 의미를 갖게 됐구나. 네, 앞으로 이제 올리고 핵산 치료제로 쓰이는 제품들, 의약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고, 자체적으로 임상 3상에 돌입하고 있는 그 바이오 백신도 3개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가장 핵심이에요, 여기가. 바로 면역 보강제예요. CPG라고 부르는 면역 보강제가 있는데요. 그 중국 시노백이 백신과 같이 병용해서 쓰는 게 바로 면역 증가제입니다. CPG라고 해서. 그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아무래도 사람이 그 항체를 맞게 되면 갑자기 몸에 급격하게 반응이 오는 사이토카인을 막기 위해서는 좀 약간 면역 보강제가 같이 써줘야 돼요. 백신 때 병용 투입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 CPG를 올리고 핵산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시노백이 가장 먼저 백신을 개발할 경우 CPG도 같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CPG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겠죠. 그리고 전 세계 인구가 얼마입니까? 약 70억이 넘죠. 70억 명. 근데 백신 몇 번 접종하는지 아시죠? 2번 접종해야 네, 돼요. 맞아요. 1차, 2차로. 그렇게 되면 70억 인구의 약 3분의 1,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3분의 1만 잡아도 약 30억 정도. 그러면
두 근데 번이니까 두 번이니까 60억 개죠.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죠. 끝. 게임 오버죠. 게임 오버. 그래서 현재는 가장 가까운 재료가 인클리시나에 대한 부분이 크지만 실질적으로 SD팜이 성장을 위해서는 바로 이 CPG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누군가 뭐 시노백이 개발할 수도 있고 뭐 모더나가 개발할 수도 있고 누가 개발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부분은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백신은 개발해도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SD팜의 CPG는 개발된 회사에 보강만 하면 돼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다. 개발한 회사에 CPG만 보강하면 어쨌든 CPG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그에 따른 실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제2의 CGN과 SK케미칼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슈가 있고 그에 따른 실적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치들이 모두 반영이 되는 주가는 얼마라고 보세요, 팀장님은? 지금 이 가치들이 주가에 아직 안 녹아든 거죠. 당연하죠. 이거는 아직 그러니까요. 증명된 게 아니니까. 그 대신 분명한 건 RNA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설도 발표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당연히 반영이 안 돼 있죠. 반영이 되면 주가는 사실 상방이 없죠. 뭐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렇죠. 예, 30만 원 갈 수도 있고 40만 원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는 일단은 인클리시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약 10만 원 정도. 그리고 만약에 백신까지 연결되면 20만 원 위겠죠, 당연히. 저는 또 시장을 이제 지금은 강세장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이 좋고 그다음에 당연히 시장이 좋은 바이오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오버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분명히. 그러면 20만 원 위로 쏘겠죠. 30이 갈 수도 있고. 근데 보수적으로 한 20만 원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보수적으로. 네. 근데 SK케미칼이 40만 원, 뭐 시젠도 30만 원. 이게 그러니까 SK케미칼이 10만 원 밑에서 지금 40만 원 간 거를 보고 우리가 뭐 시즌을 또 봤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주가의 흐름은 이제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백신 개발에 쓰이는 CPG가 들어간다라고만 했을 때도 제 생각에는 20만 원이 좀 넘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뭐 지금 기준으로 해도 뭐 한 3배 정도네. 이 네. 정도면 뭐 지금 같은 장에서는 나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살짝 사람들이 잘 들긴 모르는 재료이고 네. 또 충분히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언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뭐 혹시나 뭐 제가 바이오주 투자할 때 뭐 유의할 점이라든지 뭐 이런 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뭐 제약바이오주는 솔직히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비중이 높게 들어가면 변동성을 못 견디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우선은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항상 실적이 좀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괜히 또 이슈만 있는 종목을 막 따라다니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좀 문제없이 잘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사가 있어요. 네. 조사원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당황했어. 자, 이런 게 약해가지고 자 시작.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